식당 구석 30년 묵은 가죽 재킷을 걸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의 CEO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식당에서 처음 한 일은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접시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조금 달라 보일 겁니다. 1963년 대만 타이난의 한 집에서 젠슨 황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화학 엔지니어,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5살 때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때 동남아시아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불길이 번지고 있었고 탱크가 거리를 지나다녔습니다. 폭발음이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부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게. 젠슨이 9살이 되던 해 형과 함께 짐을 쌌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좋은 학교에 갈 거야.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미국 켄터키주 오네이다라는 산골 마을. 학교 이름은 오네이다 베프티스트 인스티튜트. 미국에 간 이민 온 삼촌이 서류를 처리했는데 막상 가보니 알게 됐습니다. 이 학교가 원래 가난한 아이들, 문제 학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기숙학교라는 것을. 부모님은 좋은 학교라고 믿고 전 재산을 털어 학비를 낸 겁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였습니다. 삼촌 입장에서는요, 9살짜리 아이가 영어도 못하는 채로 켄터키 산골에 떨어졌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아시아 아이, 작고 머리카락 긴 아이. 현지 학생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편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젠슨에게 룸메이트가 생겼습니다. 17살, 전신에 문신을 새기고 칼 자국이 가득한 형이었습니다. 나쁜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으니까요. 젠슨은 그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형은 젠슨에게 벤치프레스 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어쩌면 그게 젠슨 황의 첫 번째 협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에게 없는 것을 얻는. 2년 후 부모님이 미국으로 건너와 오리건주 비버튼에 정착했습니다. 형제는 켄터키를 떠났습니다. 15살이 된 젠슨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 그곳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버스보이로 손님이 남긴 접시를 치웠습니다. 나중엔 웨이터가 됐습니다. 묵직한 그릇들, 냄새, 손트는 세제, 그리고 팁 몇 달러. 혹시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좀 하찮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 젠슨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오리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AMD와 LSI 로직에서 반도체 설계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엔지니어 경력이었습니다. 그러던 1992년 30살의 젠슨에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칩을 만들면 어떨까? 당시만 해도 그래픽은 변방이었습니다. 게임용, 취미용, 진지하게 볼 분야가 아니라는 인식. 그래도 젠슨은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화면에 그래픽이 필요해질 거라고. 친구 둘을 불러 모았습니다. 커티스 프라임과 크리스 말라초스키. 셋이 앉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데니스였습니다. 젠슨이 10대 때 접시를 닦던 바로 그 패밀리 레스토랑.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그들은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첫 번째 회의실은 패밀리 레스토랑 부스였습니다. 1993년 4월 5일 젠슨 황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으로 $200를 냈습니다. 두 친구에게도 각각 $200씩 받았습니다. 총 자본금 $600. 엔비디아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칩 NV1은 실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X라는 표준을 세우는 바람에 엔비디아가 택한 방식이 업계 흐름과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DirectX, 쉽게 말하면 그래픽 처리를 위한 공통 언어입니다. 엔비디아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칩을 세개 납품하기로 했는데 세가가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1997년 엔비디아의 통장을 열어보면 딱 한 달치 월급만 남아있었습니다. 젠슨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엔비디아가 망하기 30일 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회사 비공식 모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직원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남은 팀은 모든 것을 새로 짰습니다. 그렇게 만든 칩이 리바 128이었습니다. 이번엔 디렉트X 표준에 맞췄습니다. 1997년 8월 리바 128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몇 달 만에 100만 장, 엔비디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젠슨은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픽 카드 회사인 엔비디아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쿠다라고 읽습니다.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를 그래픽 이외의 모든 연산에 쓸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냥 그림 그리는 칩이 아니라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엔진으로 쓰겠다는 개념, 과학 계산, 기상 예측, 그리고 미래의 인공지능에도. 그때 반응이요? 이게 왜 필요해? 그래픽 카드 회사가 과학 계산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학계 일부만 조용히 썼습니다. 젠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아시나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혼자 확신하는 그 순간, 내가 맞는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밤마다 혼자 뒤척이는 그 시간. 직장 동료들은 그게 왜 필요해? 라는 표정을 짓고 회의 시간에 혼자 엉뚱한 아이디어를 말했다가 어색한 침묵을 받았을 때 젠슨도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몇 년씩. 그리고 2012년 딥러닝 연구자들이 엘렉스네티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GPU 2개로 훈련시켰더니 기존 방법보다 압도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습니다. 전 세계가 AI를 다시 봤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AI 연구자들이 같은 것을 찾았습니다. 엔비디아 GPU, 그것도 슈다가 깔린 엔비디아 GPU. AI를 학습시키려면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돌려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었으니까요. 10년 전 아무도 몰라줬던 그 기술이 갑자기 세상의 핵심 인프라가 된 겁니다. 2024년 6월 엔비디아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 잠시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됐습니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뒤에 있었습니다. 600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데니스 부스에서 태어난 회사가, 파산 직전 30일을 버틴 남자가. 그리고 지금도 젠슨 황은 공식 석상에 나올 때 항상 검정 가죽 재킷을 입습니다. 20년째입니다. 아내와 딸이 입혀준다고 했습니다. 그 재킷 어깨에는 엔비디아 로고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가가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을 때 새겼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였고 나는 울었습니다. 그가 직접 한 말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문신 새기며 울었습니다. 그 문신이 새겨진 건 어깨입니다. 켄터키 상홀에서 괴롭힘 당하던 그 9살짜리 아이의 어깨.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동기는 벌써 팀장이 됐는데 나는 아직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가 이러려고 이 공부했나 싶은 그 생각, 아니면 새벽에 혼자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필요하다고 말해주지 않을 때. 젠슨 황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데니스에서 접시 닦으면서, 아무도 주목 안 하는 슈다를 혼자 밀면서. 그게 다 쌓여서 3조 달러가 됐습니다.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엔비디아가 망할까봐 두려웠다. 두렵다고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데니스에서 시작한 남자는 지금도 가죽 재킷을 입습니다. 그 재킷은 화려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오늘 왜 그는 30년 동안 가죽 재킷만 입을까에서 남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그 선택은 정말 비용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멀리 본 투자였을까요? 역사는 늘 한 사람의 선택을 지나 우리 시대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